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태종입니다. 예, 조계영입니다. 이제는 뭐 수시가 안 묻혀도 될 것 같아서. 오늘 소개는 간단하네요. 네. 별일은 없었나요? 일주일 동안? 우리 먼저 조계용 대변인부터. 일단 제가 전에 설명드릴 때 저는 기독교 복음 침례 사무국 소속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교회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사무국 총무부장님을 인천지검 구속시켰고요. 특별수사팀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일명 구원파의 헌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유병헌 일가에게 몰아준 혐의로 구원파 총무부장 70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특히 이 씨는 신도들이 이번 세월호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은 5억 원 가운데 1억 원을 빼돌려 모 영농조합의 세금 납부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에는 우리 이태종 대변인이 모았던 5억 원을 뭐 이렇게 횡령했다. 뭐 이런 걸로 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헛소문입니다. 헛소문. 그럼 완전히 말이 안 되죠. 그럼 영장이 나온 거는 영장 실질 심사가 통과된 거는 뭘로 된 거죠? 이제 이 일 있기 전에 이제 금수원 살림을 좀 맡으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거기에 들어온 돈을 이제 우리가 다른 그 회사 살리는데 좀 썼던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모아놓은 5억은 전혀 지금도 이렇게 잘 보관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모인 그 돈 중에 이제 저희가 변호사비라든지 다 어차피 모금할 때 목적을 다 밝혔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쓴 건데 이제 그런 걸 또 섞어가지고 마치 5억을 뭐 횡령한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갔죠.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서울교회 땅에도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면서요? 압수수색 오신 검사분을 만났는데 예. 저한테 말을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장에 있었습니까?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왜냐면 교회 땅이고 교회 땅에 아침 7시에 한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직원한테는 연락도 안 되고 거기 살고 있는 직원한테는 그냥 당연히 불안한 마음에 갔죠. 그 상학집이 별로 먼 곳은 아니거든요. 갔더니 검사분도 와 계시더라고요. 이 바쁜 와중에 대화를 좀 했는데 일단 저는 당연히 교회 땅에 압수수색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말씀하시기로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새들어 있는 출판사에 관련된 분을 압수수색하러 오셨다고 얘기는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교회 땅인 거는 알고 오신 거냐고. 근데 저한테는 별로 명확하게 얘기 안 하시는데 나중에 직원한테 들어보니까 알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무슨 예배 드리는 공간이나 그런 공간이 아니니까 크게 상관없지 않냐라는 논리를 좀 얘기하시는데 거기서는 저희가 신앙에 관련된 부분을 상담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뭐 십자가 달려있으면 종교시설이니까 십자가 안 달려 있으면 거기가 중요한 곳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실 기준이 검찰에 있는 건지 일단 제가 며칠 전에 당한 일이고 또 아는 직원이 그런 일로 또 가서 12시 가까이 또 조사받고 연락도 잠시 안 돼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일단 가져가면 무조건 핸드폰부터 압수를 하시니까 압수가 많이 됐습니까? 뭐 들어보니까 회사 관련된 서류는 싹 가져갔는데 뭐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개인 물건도 가져갔습니까? 개인 컴퓨터, 노트북 일단 무조건 압수수색 들어가시면요 핸드폰부터 압수하세요. 그러니까 연락이 당연히 안 되죠. 최근에 이태종 씨 살고 있는 홍익 아파트도 뭐 한 25채? 20여 채 20여 채 뭐 동시에 압수수색 들어갔다면서요. 그건 또 네. 무슨 일입니까? 뭐 잘은 모르겠는데 김엄마라는 분 요번에 뭐 공개 수배됐는데 네. 그분하고 통화 내역이 있었던 집은 동시에 다 이렇게 압수수색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통화만 했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수사 대상자가 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 다급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엄마라는 분이 네. 홍익 아파트 사시는 분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같은 했어요. 구원파시고 예. 그럼 통화할 수 있었잖아요. 아니,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뭐 통화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통화만 한 흔적만 있어도 모든 사람을 이제 수사선상에 놓고 압수수색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다른 데서 흔적이 없으니까 뭐라도 하나 찾고 싶다라는 그건 노력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 또 받은 자료에 의하면 5월 7일부터 7월 3일까지 38일 동안 투입된 경찰 인원이 누적된 인원입니다. 128만 1,190명이라고 하네요. 약 130만 명이죠. 와, 엄청난 이 국가적인 네. 이 재원 낭비지 않을까요? 아, 정말 아깝기도 하고 예를 들면 하루 일당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혹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제 유병헌 회장의 지금 혐의가 다른 게 아니고 횡령하고 배임이거든요. 혐의만. 네. 네. 실제로 이제 구속 영장을 발부받은 혐의가 그거밖에 없어요. 뭐 세월호 관련된 거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 횡령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이 경찰 투입돼서 쓰여진 비용하고 이 횡령 뭐 배임 이거의 금액하고 어떤 게 더 큰지 좀 궁금해요. 그러면 이게 판단을 이게 이제 배임이라는 게 엄청 재밌는 게 이렇게인데 끝까지 성과가 없다 그러면 이걸 결정한 사람들이 배임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논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은가. 그건 재판을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재판도 아직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몇몇 기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무죄 추정 원칙은 이미 깨진 지가 오래됐고요. 여기서 잠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누구든지 그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구원파라는 이유로 지금 범인 취급 당해요. 피해자 취급 당하는 것들이 현실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최근에 그 도피 핵심 조력자라고 3명을 공개 수배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도대체 뭐 많이 알려진 김엄마 예. 그리고 이제 전주에서 등장했던 양혜정 씨 그리고 이제 보디가드라고 불리는 박수경 씨인데 저는 근데 이 중에 박수경 씨의 혐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박수경 씨가 이혼은 아직 한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근데 그렇다고 기사에서는 뭐 이렇게 이혼한 걸로 나오고 막 그런다면서요. 제가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요. 김엄마 관련된 기사인데 전 그 기자분은 제가 김엄마가 나중에 어쨌든 정리가 되시면 그분은 그 기사 들고 그 기자한테 사과 받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수배 전단에 나와 있는 얼굴에 대해서 거의 인신공격이에요. 조기의 웅대변인이 보고 열받은 기사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판단해보세요. 유병헌 도피도움이 여러 명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여자는 바로 김엄마로 알려진 못생긴 외모의 김명숙이다. 현재 그녀의 모습은 수배 전단지에서만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녀의 못생긴 얼굴 말이다. 못생긴 여자가 사고 친다는 말이 유병헌이 도피 사건으로 실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온 국민을 괴롭히는 못생긴 여자 김엄마 김명숙 얼굴을 보면 한 성깔을 하는 표독한 맹종 도피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다. 이 기사는 국제뉴스에 송준 기자가 쓴 못생긴 여자 김엄마 김명숙 얼굴 표독한 맹종 도피자라는 기사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신문, 잡지, 방송, 통신사 등의 언론기관이 뉴스 보도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 3가지로는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을 들 수 있다. 첫째로 그 보도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이어야 하며 둘째로 편견이나 선입감이 개입되어서는 아니 되며 셋째로 보도 내용은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균형성을 유지해야 된다. 보도의 기본 원칙도 모르는 기자의 글이 기사라고 실리는 현실이라니 저 그거 보고 진짜 너무 화가 났거든요. 기자가 쓸 수 있는 기사가 아니에요, 그건. 요즘 기자 같은 기자가 드물죠. 몇몇 분은 당연히 계시고 지금 제가 현장에서 만나봤던 기자분들은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왜 진짜 기사들이 실리는 걸 보고 있으면 최소한의 것들을 지키시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까? 저 일반인이잖아요. 기자도 아닌 저한테 왜 기자적 소양을 못 갖췄다는 얘기를 들으셔야 되냐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조기용 대변인 예. 엄청 흥분하셨네요. 오늘 흥분하시고 좀 무겁게 출발하셔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그런데 우리 이태종 전 임시 대변인님 왜 세월호 진실규명 포럼은 안 하십니까? 아, 그러게요. 요즘 자료를 좀 구해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이제 신빙성 있는 자료 확보가 제일 키워드거든요. 이 횟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 누가 봐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이 과정이 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신중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발표하는 방법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섣불리 발표하면 그 신빙성마저도 지금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자료는 비공개로 계속 토론을 하고 있고 자료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이 자료가 발표되는 방법은 조금 더 신중하게 다른 방법으로 이제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럼을 아예 이렇게 포기하거나 접은 건 아니고 네, 결코 계속 아니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좀 가라앉히셨습니까, 조경용 대변인? 살짝 가라앉혔습니다. 예. 그러면 좀 예, 가벼운 이야기 하나 한다면 지난주에 뭐 이렇게 한 분이 찾아오셨다면서요. 60대 아버님 뻘 되시는 분이 찾아오셔서 팟캐스트 얘기를 좀 물어봤다면서요. 무슨 얘기인가 했네요. 아, 찾아오신 분이 너무 많아갖고 그렇구나. 지금 좀 무거운 쪽으로 생각했다가 가볍게 질문한다고 그랬죠. 예. 그 아버님 한 분이 한 60대 이상이신 분이실 거예요. 팟캐스트 관련된 부분을 물으시길래 네. 전 당연히 팟캐스트가 뭔지를 모르셔서 저보고 이걸 어떻게 들을 수 있냐, 뭘 깔아달라. 아니 저도 처음에 그걸 들을 수가 없더라고. 네. 예, 어떻게 저도 들는지 고민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아이블로그나 이런 거를 깔아달라는 줄 알고 그럼 핸드폰을 좀 얘기를 하려는데 얘기하시는 게 왜 안 올리냐고. 순간 당황했다니까요. 저도 받는 데까지 좀 이게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얘기하시는 게 왜 1월날 안 올라오고 왜 이렇게 안 올라오냐고. 60대 이상 되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그걸 들으시는 분이 계시네.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네. 팟캐스트를요. 네. 근데 지난번에 왜 안 올리셨나요? 누굴 보고 얘기하시는 그렇지. 내가 누굴 보고 이야기하지?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시간대로 잘 녹음은 마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핑계를 대고 넘어가야죠. 우리는 구원파다 팟캐스트 관련해서도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내부 지금 분열 상태를 결속을 다지려고 한다. 그리고 배후에는 유병헌 회장이 있고 지금 유병헌 회장에게 무언가 암호로 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그렇게 대단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진짜. 근데 나 궁금한 게요. 우리 바이버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죠? 바이버로 그냥 문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이버로 뭐. 그러네. 내가 말해놓고도 재미 한 태기도 없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이버로 우리 유 전 회장님하고 주고받는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그게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할지 나도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정말 대단한 낭설들이 많잖아요. 이를테면 유심칩이 300개. 그 다음에 그 20억 근거가 가방 크기가 20억 크기여서. 그게 그거였어요? 아니 20억을 인출했다는 증거도 없이 가방 크기가 20억짜리 크기라서 20억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근거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건지 신기할 정도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언론들이 지금 유가족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들을 좀 왜곡하는 걸 봤을 때 저는 그게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원파는 현재 조사 대상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는 조사의 주체고, 근데 지금은 약간 이상한 게 저희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그 특별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사권도 부여하고 기소권도 부여해서 정말 객관적인 우리가 조사를 받더라도 그분들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조사를 좀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여당 쪽이나 이런 쪽에서 그거를 싫어한다는 느낌이 이제 드니까 이게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유가족들이 지금은 가장 이렇게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구원파인 우리도 원하는 것들이 왜 진행이 안 될까 참 그게 답답합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정말로 정말 직접적인 대상이라면 저희가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되게 조심스럽고 어려운 얘기지만 저희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거는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네. 안 되는 이유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니까 아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유병헌 회장이 종편의 시청률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 얘기만 하면 뚝 떨어지는데 유 회장 얘기만 하면 시청률이 올라와서 시청률의 제왕이라고까지 표현하더군요. 각종 막장 요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아님 말고싶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훗날 지금을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언론이란 무엇인지, 진실을 추적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주간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한 뉴스의 주인공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구원파에서 가장 핫한 분, 가장 바쁘신 분, 조총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저는 그냥 평신도 복음생 총무로만 말씀드리면 다 세상 사람 다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복음 침례는 아닙니까? 가로 열고 기독교 복음 침례에 가로 닫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요즘 엄청 바쁘시다면서요. 뭐 돈 모으러 다니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예,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은 후에 이 사고를 사건으로 변질되면서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 평신도 복음 선교의 자산이, 교회 자산이 유병헌 회장 일가의 그 재산인 양 정부에서 검찰에서 몰아가고 언론이 그거를 홍보해주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평신도 복음 선교 교회 자산을 아깝게 이유 없이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돼서 정부에서 금감원을 압박하고 금감원이 은행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담보 제공을 해서 합법적으로 대출 받았는데 그것을 트집을 잡고 이유를 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 금수원 땅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세계 선교센터이며 안성교회인 이 금수원을 담보해서 풀자, 담보 제공을 갚아주고 담보 제공을 풀자라는 뜻으로 지금 성도들이 이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60억 규모인가요? 그렇죠. 1차적으로 60억을 이달 말까지 갚으라고 해서 그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20일까지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20일까지입니까? 이게 뭐 22일이 그 유병헌 회장 이 만료일이니까 그거 앞당겨서 도피 자금을 만든다 뭐 이런 소문도 있던데. 예, 소문은 역시 소문일 뿐이고 네. 예, 우리는 이제 30일까지 사실은 필요한데 한국이니까 코리안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이 신도들도 형편에 따라서 좀 그날까지 못 맞출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20일까지로 의논을 하고 홍보하고 날짜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모금운동 분위기는? 분위기는 아주 결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언론 종편에서 아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요? 예, 게스트들 불러다가 아주 이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함으로 해서 신도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각자가 없기 때문에 우린 더 결속돼서 아주 이 분위기는 좋고 아마 60억을 준비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60억이 거의 달성이 됐나요, 현재? 그거는 비밀입니다. 그럼 민감한 거 물어보시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보통 몇 명이나 모입니까?
처음에 모일 적에는 한 600명 정도가 모였고 네. 갈수록 700명, 1000명. 오. 네, 어제도 모였는데 어제는 한 1300명 넘게 모였었습니다. 많이 모이네. 네. 오늘 아침에 기사가 안 뜨는 거 보니까 어제는 없었나 봐요. 열심히 녹음들 많이 하던데. 근데 이제 60억 모금 기금 운동이 그 모금 기금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런 함께 하려는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목적입니까? 예,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가 병행됩니다. 아. 모이기를 힘쓰고 항상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얼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과 요번 이 현안 문제를 같이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병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총무님 지난 토요 집회 때요 조총무님께서 목댕강이라는 무슨 표현을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아주 종편에서 핫한 뉴스가 됐어요. 조선일보에서는 그 TV조선 TV조선. 대특종이에요. 대특종. 나는 그거 듣고 충격받았는데 우리 이건 너무 강렬한 단어를 쓰셨어요. 목댕강. 그래도 뭐 여러분들 뒤통수에 붕대 안 감은 거 보니까 뭐 쇼크는 덜 받았네. 구원파 지도부는 집회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녹화, 녹음을 금지시키고 신체에 위협하는 말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구원파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집회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었습니다. 녹화나 녹음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며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말로 경고합니다. 이 자리에만 와서 녹화를 한다든가 이 녹음을 한다든가 딱 나 와 있다 그러면 잡히면 정말 무식한 말로 듣는다는 소리 하면서 하지 말아라고 할 거예요. 조금 이게 더 세게 해야 될 건데 그랬나? 근데 사실은 진위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 적도 없고 이렇게 저같이 착하고 말해 이런 사람들에게 순전히 그런 얘기 쓸 줄 몰라요. 그럼 정확히는 어떻게 표현하신 거예요? TV조선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와서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해가지고 기자나 검찰에다가 이렇게 제보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게 이 구원파 신도인가요? 아니면 뭐 신도도 외부에서 있고 들어온 외부에서도 왔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것은 뭐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줄까요? 그거 단정을 할 수 없는데 배제할 수는 없어요. 신도도 있고 기자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외부인도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워낙 종편에 외국 대기에서 너무 많이 나오길래 맞아요. 내가 사회 보다가 네. 하도 이제 이게 반복이 되니까 촬영하지 말고 음성 녹음하지 말고 혹시라도 그렇게 계속 하지 말래는데 하다가 잡히면 심한 말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목댕강 하셨어요? 아니 그런 말 안 썼죠. 어떻게? 뭐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하셔야지. 하라 그러면 해야 되겠네. 다시 한번 반복으로. 반복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의논하는 자리에 절대로 촬영하지 말고 음성 녹음하지 말고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촬영하다가 잡힌다면 내가 정말 심한 말로 모가지 밟겠다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TV조선에서 목자까지만 딱 내보내고 그 다음은 소리를 탁 틀어줘서 소리를 안 나오게 만들어 놓고 자막으로 댕강을 넣어놨어요. 목 반동강 낸다. 이렇게 자막을 내놓으니까 귀로는 안 들리게 하고 눈으로 시각적으로 그렇게 변질을 시켜놓은 게 이 TV조선이에요. 요새 그 말 많이 나오는 그 유명한 악마의 편집이네요. 악마의 그렇죠. 편집. 그렇더라도 좀 모가지를 받겠다. 이것도 조총무님이 사용하시는 최고의 이 악담인 거죠. 내가 볼 때 정말 심한 말로 표현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하지 말라 할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최고의 정말 심한 말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뒤쪽 단어는 굉장히 귀여워요. 할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건 귀엽다. 원래 그러니까 강함에서도 귀엽죠. 내보내시려면 다 내보내시던가. 그렇죠. 왜 또 소리를 왜 죽여요 그거를? 그리고 그러니까 자막은 왜 내보내고? 맞아요.
TV조선이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여기서는 교활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또 재밌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교활화된 소리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확실하게 들어야지. 나갔을 겁니다. 나갔을 거예요? 예, 그럼 됐습니다. 조총무님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녀오셨어요. 뭐 국세청, 검찰청 뭐 이렇게 네. 뭐 다녀오셔서 에피소드가 있다면서요. 교통비도 안 주면서 참 잘 부르더라고요. 뭐 화면에는 출연료도 안 주고 잘 내보내고 이 사람들이 아주 자기네들은 뭐 유병원 회장께서 노동 착취를 한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노는 사람인지 그냥 뭐 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는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잘 부르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가 얘기한 대로 국세청도 올해서 갔다 왔고 검찰청도 3번씩 다녀왔고 그랬어요. 어떤 면이 궁금하신지. 그 우유빛깔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우유빛깔. 예. 예. 원래 제가 얼굴이 좀 까만 편이에요. 예. 근데 유병원 회장님께서 개발해 놓으신 그 네클리어라고 하는 기구를 가지고 이 몸의 독소인 가스를 참 착실하게 잘 뺐더니 그리고 운동하고 태권도 하고 또 유기농 먹거리를 착실하게 먹었더니 피부가 하얘지는 게 이렇게 우유빛같이 뽀얘지네요. 그래가지고 다닐 쪽마다 사람들이 인사를 해요. 우리가 뭐 넥타이가 멋있다 뭐 이렇게 하면 얼굴은 안 멋있고 넥타이는 멋있냐 이렇게 하듯이 제 뭐 스타일은 말 안 하고 얼굴빛만 얘기하더라고요. 국세청을 갔더니 조사관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많이 그 노동 착취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도 이야기를 하길래 지금 21세기를 달리는 이 시점에서 이 지식인들이 유병원 회장이라는 분을 교주라고 생각하고 노동 착취라고 하는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했을 때 가만히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제가 얘기했죠. 내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3군데씩 나오고 대학에서 이 강의를 하고 이르는 사람이고 또 일부 회사의 주주로서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아파트 잘 사서 잘 살고 있으니까 노동 착취는 당하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정말 얼굴빛이 좋으시네요. 그래서 이 구원파에 속해 사람들을 이렇게 몇 명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오시는 분마다 얼굴이 다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얼굴빛으로. 네, 얼굴빛으로. 못 먹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원래 먹고 계신 죽은 귀신은 때깔도 나고 이 우유빛 나오면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그게 안 맞죠. 그렇죠. 몇 명이나 불러갔길래 비교 대상까지 만들었을까요? 비교해보니까 얼굴 전체적으로 좋다 아니에요. 그렇죠. 도대체 몇 명을 불려간 거예요? 도대체? 제가 한 것만으로도 그날 갔을 때 뭐 한 7, 8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불려온 구원파 신도들이? 예, 국세청도 내가 간 날만도. 그러니까 기사에는 검찰청 불려간 사람만 나오니까 한 50몇 명 얘기하잖아요. 국세청까지 포함하면 이 수는 진짜 많겠네. 100명 가볍게 넘을 것 같아요. 매일 그 정도 될 그렇죠. 거라고 보죠. 예, 굉장히 바쁘신 시간 쪼개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하실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할 얘기만 나중에 또 뭐 기회 되면 다음에 기회 되면 부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구원받아 2부가 이어집니다. 바로 다운받으세요.